그날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를 들은 순간 그 외국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막 젓가락을 집어들던 손끝이 공중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고 그의 시선은 불판 위로 단단히 고정돼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표면에서 기름방울이 터지며 튀어오르고 그 순간 퍼져나온 진한 고소한 향이 공기 속을 천천히 가르며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무심코 숨을 들이마셨고 마치 낯선 공연을 눈앞에서 목격하듯 동작 하나 없이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놀란 건 단순히 맛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고기가 익는 동안에도 상위로 쉼없이 등장하는 반찬들, 고기 색이 노릇하게 변할 즈음마다 재빠르게 불판을 교체해주는 종업원의 손길, 그리고 옆자리 사람들이 슬쩍 건네오는 따끈한 한쌈 속에 담긴 온기까지. 그는 눈을 깜빡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무대다. 누군가가 뒤에서 모든 장면을 설계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상위를 가득 메운 그릇들로 향했습니다. 잘게 썬 파와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파무침, 아삭하게 절인 오이, 고소한 향이 감도는 미역줄기, 새콤달콤한 무절임. 그릇 하나하나는 크기와 모양이 달랐지만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별도의 주문 없이 당연하게 차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도저히 머릿속에 담아두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서 한 동료가 상추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 갓 구운 고기를 올리고 마늘 한 쪽, 쌈장 한 숟가락, 그리고 깻잎으로 덮어 봉긋하게 만든 뒤 그의 앞에 건넸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저었지만 호기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입안에 들어온 순간 모든 감각이 폭발했습니다. 육즙이 터져나오고 상추와 깻잎이 신선함을 더하며 마늘의 알싸함과 쌈장의 구수함이 서로 얽혀 하나의 맛을 완성했습니다. 이 조합은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 감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서로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고 건너편 테이블에서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소리내어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어느 자리든 불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반찬을 건네며 웃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는 시간이라는 것을. 고기 한 점을 집어 올릴 때마다 그는 작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흐름이 가능할까?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할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불판 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 그리고 눈앞에서 오가는 따뜻한 손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바베큐는 맛의 향연이자 배려와 환대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 경험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예술이자 함께 나누는 과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고 눈빛은 여전히 불판 위에 그 순간을 기억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고기 한 점에, 반찬 한 숟갈에, 그리고 함께 나누는 웃음 속에 깃든 특별함을 느껴본 적 말입니다. 한국 바베큐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다음 이야기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한국 바베큐를 접한 날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그 주인공은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마크 앤더슨. 52살, 평생을 목재 디자인과 건축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손때 묻은 나무 냄새와 설계도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전시회나 업무 출장으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음식이란 그저 배를 채우는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목재 전시회 초청으로 처음 오게 되었고 그가 머문 곳은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숙소였습니다. 전시 첫날 일정이 끝나자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이 저녁 식사로 바베큐를 제안했습니다. 마크는 사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이 크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국에서도 여름이면 뒷마당에서 스테이크나 립을 구워 먹는 문화가 있었으니까요. 푸른 하늘 아래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여 숯불에 고기를 올리는 일은 그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 한국식 바베큐가 단순한 구이라는 범주 안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어쩐지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실내는 고소한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지글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직원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상을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담은 작은 그릇들이 하나둘 놓이는데 마늘, 고추, 양파, 김치, 나물, 절임채소, 무생채, 양념게장까지. 그릇의 모양과 색은 제각각이었지만 마치 오래된 그림 속 한 장면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속으로 이 정도면 벌써 메인 요리가 나온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두툼하게 썬 생고기가 등장했습니다. 직원은 양손으로 접시를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불판 위에 고기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크의 귀를 간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표면에서 춤을 추며 불판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가 고기를 부드럽게 감싸며 표면이 조금씩 갈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마크는 거의 최면에 걸린 듯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불판의 구조였습니다. 기울어진 홈을 따라 녹아내린 기름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고기가 익으면 그 기름이 불판 위에 고여 타는 것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불필요한 기름을 자연스럽게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첫 점을 맛본 순간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습니다. 겉은 고소하게 구워졌지만 속은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씹을수록 육즙이 입안 가득 번졌고 그 향이 코와 혀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맛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동료가 상추를 꺼내 펼치더니 그 위에 고기를 올리고 마늘 한쪽과 쌈장을 곁들인 뒤 깻잎으로 덮어 봉긋하게 만든 다음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크는 처음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재료를 한 입에 넣어 먹는다는 건 그에게는 낯선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결국 이성을 이겼습니다. 그는 쌈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다양한 재료가 동시에 퍼지며 단맛, 짠맛, 매운맛, 신선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상추의 아삭함, 깻잎의 은은한 향, 마늘의 알싸함, 쌈장의 구수한 감칠맛이 고기와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가 평생 경험한 적 없는 복합적이면서도 조화로운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느 테이블에서는 젊은 커플이 서로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가족들이 반찬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고기를 돌려 굽고 서로의 쌈에 반찬을 얹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든 테이블의 중심에는 불판이 있었고 그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의료인의 시각에서 이 장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 바베큐에는 단순히 맛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덜어내는 불판 구조는 건강에 부담을 줄이고 채소와 발효식품을 곁들여 먹는 상차림은 영양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상추와 깻잎은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으로 소화를 돕고 마늘은 혈관 건강에 유익하며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천천히 나누는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크는 식사가 끝날 무렵 차가운 동치미 국물을 한 숟갈 뜨고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느끼함이 사라지고 입안이 깔끔해지는 그 맛은 마치 식사의 마지막 장을 완벽히 장식하는 피날레 같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군요. 한국 바베큐는 음식과 사람, 그리고 마음이 함께 익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날 이후 마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매주 바베큐집을 찾았습니다. 혼자 갈 때도 있었고 현지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번 다른 반찬과 다른 조합의 쌈을 시도하며 그 다양성과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귀국 전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서도 이 맛과 이 분위기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찾을 곳이 바베큐집일 겁니다. 마크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커플이 마주 앉아 고기를 구우며 서로의 접시에 살짝씩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은은히 퍼져나오는 고소한 향이 그들의 대화를 한층 더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마크는 그 모습을 보며 저건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군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서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작은 잔을 맞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동료인지 오래된 친구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엔 함께한 시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은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기를 구워 먹는 자리가 아니구나. 이건 불판이라는 원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연결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그 자체구나. 한국식 바베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고기의 품질만이 아닙니다.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건강과 배려가 녹아 있습니다. 먼저 기름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불판 구조. 이것은 단순한 조리 도구가 아니라 지방 과다 섭취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숨은 건강 장치입니다. 실제로 기름을 빼며 굽는 방식은 혈관 건강에 큰 이점을 주고 고기의 맛을 더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곁들여지는 상추와 깻잎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여 고기 속 지방의 흡수를 완화시킵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작용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상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식 식사의 또 다른 특징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공유하는 식사 속도. 이런 느린 식사 문화는 과식을 방지하고 소화 기능을 돕습니다. 무엇보다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식탁은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치유의 시간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크는 식사 내내 눈을 반짝이며 마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특히 불판을 교체하는 장면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기가 살짝 타기 시작하자 종업원이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능숙하게 불판을 교체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잠시도 손님의 식사가 끊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 나라에서는 고기가 타면 그냥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함 자체를 만들지 않네. 이건 손님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걸 미리 해주는 문화구나. 그는 이걸 보이지 않는 서비스라 불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세심한 배려가 전체 경험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직원이 차가운 국물 요리를 내왔습니다. 커다란 그릇에 담긴 국물에서 김이 서리지 않는 대신 시원함이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마크는 이미 충분히 배가 찼지만 호기심에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이 커졌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고기 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도 입안의 느끼함을 순식간에 씻어내는 깔끔한 맛.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고 두어 번 더 맛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정말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겠구나. 그 순간 그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주 그리고 즐겁게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반드시 바베큐집을 찾았습니다. 일정이 없는 날이면 혼자서도 기꺼이 발걸음을 옮겼고 바쁜 날에는 현지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모여 불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매번 다른 반찬과 다른 조합의 쌈을 시도하며 그 변화무쌍한 맛의 세계에 감탄했습니다. 오늘은 새콤한 열무김치를 넣어보고 내일은 고소한 된장에 찍은 고기를 마늘과 함께 곁들여 먹어보는 시기였죠. 그에게 한국 바베큐는 더 이상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매번 새로운 작품을 감상하는 예술의 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바베큐 문화는 그저 고기라는 주인공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판의 구조 하나, 고기를 굽는 순서, 반찬의 조합, 심지어 식탁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공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의 주인공은 셰프도 손님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마크는 자국에서도 여러 번 바비큐 파티를 경험했지만 그곳은 개인 중심이었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의 고기를 자신의 접시에 담아 자기 방식대로 즐기는 문화였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불판 위의 고기는 모두의 것이었고 반찬은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고기를 덜어주고 쌈을 싸서 건네는 모습은 그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배려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함께라는 정신,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공동체의 힘이 바베큐 문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과 삶을 한자리에 모으는 매개체였습니다. 마크가 특히 놀란 건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는가였습니다. 고기의 맛을 해치지 않도록 기름을 빼주는 불판의 경사, 고온에서도 눌어붙지 않는 재질, 타이밍에 맞춰 불판을 교체하는 정확한 손놀림, 고기와 어울리는 반찬의 과학적인 배치. 그는 이런 디테일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경험과 지혜의 산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야말로 외국인들이 한국 바베큐 앞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귀국 전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고기 한 점을 상추에 올리고 쌈장을 발라 마늘과 함께 곁들인 뒤 마지막으로 김치를 얹었습니다. 그렇게 한 입 빼어 물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고기를 먹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하나의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돌아가서도 이 맛과 이 분위기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이 문화가 누군가에겐 평생 잊히지 않을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불판 위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평생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바베큐의 힘이자 우리 문화의 저력입니다. 외국인들이 K-바베큐 앞에서 놀라는 건 단지 맛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건 한 나라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함께 먹고 함께 웃는 대한민국만의 대단함이 있습니다.